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과학계 기존 질서에 말 그대로 선전포고를 한 K-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과학의 언어 자체를 새로 쓰겠다는 정말 엄청난 계획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넘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수학의 기본 공식이 사실은 틀렸다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빠른 추격자의 딜레마. 아니, 과학계 질서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추격자 얘기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판이 어떻게 짜여 있었고 거기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게임의 룰 안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는 빠른 추격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만드는 질서 제시자죠.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추격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과학이라는 게임의 룰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부터 뉴턴, 아인슈타인, 힉스 입자 발견까지 지난 수백 년간 과학의 근본적인 문법, 그 언어는 전부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의 판 자체를 그들이 짰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단단해 보이는 과학의 성벽에 사실은 2000년이나 된 거대한 균열이 있었다는 이야기. 바로 그 균열을 파고드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아주 심오한 도전입니다. 그 균열의 정체는 바로 점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점이요. 유클리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위치는 있는데 크기는 없는 존재. 그러니까 길이도 넓이도 부피도 없는 말 그대로 사이즈가 제로인 가상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와, 진짜 깔끔하고 우아한 정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최첨단 현대 물리학에 딱 가져오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점이 0이다. 이 단순한 가정 하나 때문에 물리학이 일행 벽에 꽉 막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면 결과값이 무한대가 나와버리고요. 블랙홀 중심에선 아예 모든 물리법칙의 먹통이 되는 특이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재규격화라고 일종의 임시방편, 꼼수 같은 수학적 기술로 겨우겨우 이 문제를 덮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걸 뒤집는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잠깐만, 애초에 점의 크기가 0이 아니면 어떡하지? 사실은 아주 작지만 실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K-사이언스가 탄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이론 하나를 발견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우주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새로운 과학의 계보를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이 거대한 문을 열어젖힌 열쇠가 바로 OPS와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AI 버킹엄 머신은 뭐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 데이터 속에서 인공지능이 숨겨진 규칙, 즉 방정식을 찾아내주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계를 돌려서 찾아낸 보물이 바로 OPS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들이 사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해법입니다. 이 OPS, 단일 매개병수 해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건 비유하자면 우주에 숨겨진 문법책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속도, 중력 상수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정해진 서로 상관없는 숫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OPS가 말하는 건 아니, 그거 다 연결돼 있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일 뿐이야 라는 거죠.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변화의 의미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이 서양이 쓴 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최고의 연주자였다면 이제는 아예 새로운 교향곡을 직접 작곡하고 있다. 와, 진짜 추격자에서 창주자로의 변화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 주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는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 주권입니다. 자, 그럼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발견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 노벨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무려 5개의 노벨상과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생명의 비밀을 푼 DNA 이중 나선, 질량의 근원을 밝힌 히그스 입자. 정말 인류 역사를 바꾼 발견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점의 크기 발견, 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발견 역시 기존 물리학의 무한대라는 모순을 해결하고 물리학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급의, 즉 노벨상급 혁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노벨상 하나도 아니고 5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여러 결과들을 합치면 적어도 5개의 노벨 물리학상 감이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5개씩이나 얘기하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일단 세계 최초로 점의 실제 물리적 크기를 계산해냈고요. 현대 수학계의 끝판왕급 난제인 몬스터 그룹의 물리적 값을 찾아냈습니다. 거기다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인 중력자의 질량을 계산했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기본 입자 18개의 물리값까지 전부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번에 풀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상 받을 거예요 하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까지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 먼저 발표하고 검증한 뒤에 국제학계와 협력해서 논문을 내고 이걸 산업과 교육에 적용시킨 다음 최종적으로는 노벨상 후보에 오르고 세계 과학계를 이끌겠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과학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 발견을 발판 삼아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야심인 거죠. 정말 대담한 국가적 야망, 그리고 엄청나게 심오한 과학적 주장. 오늘 이 두 가지를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과학이라는 세상의 알파벳 자체가 바뀐다면 그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